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셔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n, on, at을요 제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간에도 쓸 수 있고 공간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간을 보면요. 제가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단순하게 보면요. in이 가장 큰 동그라미,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at은 점 딱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in은 계절, 연도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외우시면 돼요. 자, in은요. 이렇게 큰 원으로 그렸죠. 그만큼 범위가 아주 넓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절, 연도, 달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 2023년에 뭘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2023년이란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범위죠. 시간 중에서도 그렇게 넓은 범위를 얘기할 때 in을 쓰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절, 연도, 달, 오전, 오후 이런 거죠. In summer, in July,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널쩍한 거, 경계는 분명하지만 아주 범위가 넓은 거를 in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on은 좀 더 작아졌죠. on은 쉽습니다. on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 달력을 손가락으로 딱 집으실 수 있으면 on입니다. 무슨 말이냐? 날짜 손으로 딱 찍을 수 있죠? 요일 손으로 딱 집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에 on을 씁니다. 날짜와 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날짜 중에서도요, 여러분 특정한 날짜 있죠. My birthday, Christmas, Thanksgiving 이런 특정한 날짜 있죠? 그것도 역시 날짜이기 때문에 on을 쓰시면 돼요. 자, 달력에서 딱 집을 수 있으면 on이다. 날짜랑 요일 특정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at은요. 자, 점을 콕 찍었죠. 점을 콕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에 쓰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 쓰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 모순인데 약간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의 at을 쓰실 수 있습니다. at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at은요 정확한 시각이라고 했죠. 요거까지는 쉬워요. 시각을 나타내면 at이구나. 그런데 약간 애매하거나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시간 개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냥 확실한 거는 at 9:30, at noon, at midnight. 자, noon이라는 건 정오를 말하는 거고요. 12시, 낮 12시. midnight은 밤 12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at을 썼습니다. 그런데 at night, 밤에. At the end of July,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자, 이거는요 애매한 거예요. 누가 봤을 때 night이라는 건 밤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뭐 12시부터 밤일 수도 있고 11시부터 밤일 수도 있고 night 하면 사람이 보통 자러 가는 시간을 nigh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러 가는 개념, 시간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at night 하시면 돼요. 애매하다. 그리고 at the end of July. 7월에 끝자락이잖아요. 그죠? 끝자락인데 뭐 이게 뭐 정확하게 31일, 30일 이 중에서 어느 게 끝인지 정확히 애매하게 모르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at 쓰시면 되는 거고요.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마찬가지. 애매하죠. 연초라고 했을 때 뭐 1월 언제까지가 연초인지 모르겠죠. 1월 1일만 연초인지 뭐 1월 한 중순까지가 연초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at을 쓰신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화면 멈춤하시고 빈칸에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보시고 저랑 같이 맞춰봐요. 공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in부터 볼 건데요. 보면은 상자가 있죠, 여러분. 어떤 in이라는 것은 경계가 매우 뚜렷한 상자 같은 거 안에 사람이 쏙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경계가 뚜렷한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입체나 경계가 뚜렷한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 어떤 방 같은 곳 얘기할 때 i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Korea. 여러분, 국가는 경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나라, room, 내 방, bathroom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수단일 때는요. car, 택시처럼 상대적으로 좀 작은 공간 있죠? 안에 문 닫고 탁 들어가서 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렇게 in을 씁니다. 자, 그러면 on은 뭘까요? 아까가 상자, 입체였다면 on은 널쩍한 표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넓은 평평한 바닥 위에 이렇게 딱 표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닿아서 올라가 있는 게 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이고 넓은 면적이다. 그래서 wall. 여러분, 벽이요.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죠? 평평하고 넓게 돼 있죠? 벽에 걸려 있다라고 할 때 on the wall 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ceiling, 천장도 역시 평평한 바닥이죠. 평평하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붙어 있는 거 on the ceiling 이라고 합니다. floor.
바닥, 마루바닥 역시 넓은 면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교통수단에서 아까 car, 택시는 in이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 쏙 들어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 하지만 bus, subway, train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넓은, 크잖아요. 일단 차가 크고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막 그 위에 올라타 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버스 면적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 있죠.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함께 타는 곳은 교통수단이더라도 on을 씁니다.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다음 at은요. 우리 시간 할 때도 딱 점이라고 했죠. at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있을 때도 딱 점 찍어서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서 있는 거. 자, 보시면 아주 정확하거나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약간 애매한 애들 앱 붙인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애매모호한 애들을 at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bus stop. 정류장에서 만나. 정류장 그 지점 딱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지점 앞에서 딱 찍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school, theater 이런 것들. 사실 정류장 뭐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지 옆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점.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한 그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는 at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리 그럼 예시를 한번 쭉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인의 예시를 먼저 볼게요. In a store, in a room, 다 공간이죠. In a car, taxi, in the water. 여러분, 자, 워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물 속에 있다 할 때 물 안에 퐁당 들어가죠. 그죠? 물 안에 있다는 거는 어떤 물이라는 공간 안에 퐁당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in the water 하시면 돼요. In a garden, in a park, in Korea 모두 경계가 뚜렷한 공간이죠. In my bag 가방 속에 쏙, in the closet 옷장 속에 쏙, in a store, in the box. 자, 이는 이해하기 쉬우셨죠? 그럼 이번에 on을 볼까요? On the wall 넓은 면적, 평평한 면적이라 했죠? On the wall, on a table, on a shelf 선반 위에, on a plate 그릇 위에, on the ceiling 천장에, on a balcony balcony도 이렇게 넓적한 공간이죠? On the floor, on the grass 잔디 위에, on a bus.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버스나 train, subway 이런 것들은 다 on이다. 그리고 on a street. 넓은 도로 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at을 볼게요. 자,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딱. at the door. 문 앞에 딱. 그죠?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한 그 지점. at the theater. 극장 앞에 딱. at the post office. at my sister's. 자, sisters 이렇게 쓰시면 보통 뒤에 house가 생략된 겁니다. at a party. 파티.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파티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거죠. At a concert, at school, at work, at the airport, at a wedding. 자, at의 특징을 보면요. 뭔가 이미지로 딱 떠올리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이미지 떠올렸을 때 딱 그 지점에서 만나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전치사들을 모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전치사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for, during, while 이라는 걸 모아왔습니다. 자, 모두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for 뒤에는 기간, 숫자를 포함한 기간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 2 years, 숫자가 온다, 숫자. for 3 weeks, for 5 hours 이런 식으로 온다. 그 다음 during 다음에는 똑같이 뭐뭐 동안이지만 명사가 온다.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칭 같은 게 온다. 숫자가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During this week, during the movie, 영화 보는 동안에, during the meal, 식사 동안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온다. 그 다음 마지막 while. 이건 여러분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while은 전치사가 아니에요. 접속사로서 뒤에 문장을 달고 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다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전치사에 넣은 것뿐이지 얘는 문장을 데리고 온다. that과 비슷한 아이예요. 그래서 while I'm reading a book.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여기 주어 동사가 명확한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while은 문장이 나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제가 하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We didn't speak for 1 hour.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숫자가 나와서 for 했고요. We didn't speak during the meal. 우리는 뭐 하는 동안? 식사 동안 말하지 않았다. We didn't speak while we were eating.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말하지 않았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름 휴가 동안 LA에 있었어. 만들어 볼까요? I was in LA
during summer vacation. 특정 명칭이 나왔죠? 너가 쇼핑하는 동안 나는 차에서 기다릴게. 딱 봐도 너가 쇼핑하다 라는 주어 동사 문장이 오겠죠? 그럼 while이 오겠네요. I'll wait for you in the car while you are shopping. 그 다음 나 영어 공부 3시간 동안 쭉 하고 있었어. 쭉 했어. 현재 완료 떠올리셔야겠죠? 그러면 3시간 동안이니까 for 쓰셔서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hours. 그 다음 나 회의하는 동안에 거의 잠들었어. 잠들 뻔했어. 자, 이거는 회의하는 동안이라는 특정 명칭이 나왔죠? I almost fell asleep during the meeting. 그 다음 마지막 밤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어. 자, 밤이라는 그 특정 명칭이 나왔죠? 그래서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night. 이렇게 잘 따라오셨나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헷갈리는 전치사는요, 바로 by와 until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by는 여러분 어디까지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가 동작으로 이번에는 기억할까요? by, 여기까지. by. 완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by까지 완료, 마감. 예를 들어서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그 숙제를 완료해야 돼. by 9, 9시까지. by 9시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고요. until 같은 거는 until 이렇게 기억하세요. until 쭉 until 기억하세요. by until by until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쭉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until은 그냥 쭉으로 기억하세요. 쭉 I'll be busy. 나는 바쁠 거야. doing my homework. 내 숙제하는데 언제까지? until 9. 나는 쭉 9시까지는 바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두 개가 딱 비교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화면 멈춤하시고 by인지 until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셨죠? 저랑 같이 해볼게요. I need to get there. 난 거기 가야 돼. 6시까지. 6시까지 도착해야 돼. 그래서 by. I usually read a book. 나는 보통 책을 읽어. 2시까지죠. 근데 2시에 책을 완료한다는 게 아니라 2시까지 쭉 읽는다는 거죠. Until. I won't be here Friday. 나는 금요일까지 여기에 쭉 없을 거야. 그래서 until. Please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세요. I come back.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쭉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until they are going to stay here. 여기에 머물 겁니다. Monday까지. 여기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쭉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until I have to be at the airport. 나는 에어포트에 딱 거기 있어야 돼. 6 a.m. 6시까지. 거기에 딱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by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can you send him a message? 그에게 문자를 보내줄래? tonight, 오늘 밤까지? 보내는 건 한 번에 탁 완료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by tonigh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